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현웅입니다. 어느덧 시간이 지나서 기본 강의 한 지가 벌써 한 2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문제풀이 강의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간략하게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설명을 드리고 본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 회차는 한 25회에서 30회 사이 정도 될 것 같고요. 교재는 제가 곧 경찰 공제회에서 실무종합 응용 문제집을 출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교재가 아니고요. 제가 실종 응용 문제집을 출간하면서 이 교재 말고 다른 것으로 강의를 하는 것은 그러면 다른 문제를 또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집하고 또 그 어떤 그 문제들을 또 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관성을 위해서 이걸 가지고 강의 자료로 삼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 교재를 가지고 좀 할 수 없는 좀 복잡한 좀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저작권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작 이용권을 또 출판사 쪽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협의가 좀 안 돼 가지고요. 그래서 차선으로 이 실무종합 응용 문제집 경찰 공제 출간하는 여기에서 이 응용 문제집이 OX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응용 문제하고 이렇게 두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OX 문제, 응용 문제 전부 다 경찰 공제 기본 문제집 안에 있는 지문, 문구, 해설 뭐 이런 것들을 조금씩 틀어서 이제 만든 다 이제 그런 지문인데요. 이 두 파트 중에서 OX 문제만 몇 문제씩 좀 뺐습니다. 그래서 뺀 문제들은 지금 이제 파일로 올려드리는 그 자료 안에 뺀 것이 그대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3번 OX 문제를 뺐으면 2번 다음에 4번으로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OX 문제만 일부 빼서 응용 문제는 거의 다 이제 들어가게끔 해서 지금 파일로 된 것을 업로드해 드렸으니까요. 그것을 다운로드 받아서 그것을 강의 자료로 활용하시면 된다. 그래서 출력하는데 좀 너무 좀 번거롭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조금 죄송합니다만,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공제 실종 응용 문제집을 이렇게 구하셔서 그걸로 좀 보셔도 괜찮을 것이다. 좀 그 말씀도 드리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이 문제 파일로 제시되는 그 문제 파일 외에 암기문구 파일을 또 올려드렸습니다. 이 암기문구는 제가 이제 3월 달에 암기문구 특강을 한번 했었는데 그것을 좀 확장해서 암기문구도 확장하고 또 최신 개정 법령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조금 더 넣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35페이지 정도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진행할 것이다. 어떻게? 암기문구를 먼저 조금 이렇게 설명을 좀 해드리고 한 절반 정도 시간 정도 될 것 같아요. 절반 정도 시간을 암기문구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고, 그것보다 조금 많은 시간을 문제풀이를 해드리는데, OX 문제는 그냥 여러분들께서 보십시오. 보시면 그냥 술술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기본 응용 문제, 이 응용 문제를 세세한 내용 이렇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암기문구부터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1장 경찰과 경찰학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자, 경찰 개념의 변천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제가 거기에다가 고중경법이 모교내 소보 이렇게 제가 적어놨는데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여기가 뭐 대단히 어렵지는 않습니다만 시험장에서 이 부분이 제일 첫 번째 출제되는 문제로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만 헷갈리기 시작하면 그냥 시험 자체가 망가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고중경법이 모교내 소보는 확실하게 알아주시고 또 헷갈리는 포인트까지 찍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중경법이 모교내 소보 이렇게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데, 시험장에서 이걸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이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 이 고중경법이 모교내 소보 다 쓰는데 4초밖에 안 걸려요. 그래서 이걸 딱 쓰셔야 됩니다. 근데 이 10자를 다 쓰려면 좀 헷갈리신다 그러면 모교내 소보라도 써 놓고 이제 출발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머릿속에서 지금 5자로 이 고대경찰이 모든 중세경찰이 교회를 제외한, 교행정을 제외한 이렇게 연결을 시켜 주셔야 되는데, 이거를
머릿속으로만 연결시키려면 엄청 짜증나거든요. 이게 막 머릿속에서 막 헷갈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 써주시든지 그러면 4초 아니면 모견의 소보라고 써주신 다음에 고준경법에 있는 머리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연결하면 쉽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고준경법이 모견의 소보인데 모견의 소보만이라도 써놓고 문제를 푸십사. 먼저 이 말씀을 드리고요. 자, 고대경찰, 중세경찰, 경찰, 국가경찰, 법치, 국가경찰, 2차 세계대전 이후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되는 것이 고대경찰은 모든 작용, 모든 정치, 일체의 정치가 고대경찰의 경찰 개념이고요. 중세경찰은 중세경찰 역시 중세시대 경찰 개념 역시 모든 행정이에요. 다만 중세의 끝이 되는 16세기에 독일 제국경찰법에서 교회 행정을 제외하더라. 교회 행정을 제외한 모든 행정이 경찰 개념이다. 경찰국가에서는 내무행정인데 뭘 빼고 내무행정이냐? 외제군사를 뺀다. 외제군사. 외무, 재무, 군사, 사법을 뺀 나머지 내무행정이 경찰 개념이다. 라고 하는 것이 경찰국가 시대의 경찰 개념이고요. 법치국가에서 드디어 소국적 질서 유지로 한정이 됩니다. 그래서 법치국가 시대의 소국적, 즉 적극적인 작용들은 복지 기능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 그 나머지 소극적 질서 유지 행정만 경찰 개념으로 남는 것이 법치국가 개념이고요. 2차 대전 이후에는 이 보안경찰이라고 해서 경찰 개념 중에 다른 행정작용과 연관되지 않고 경찰로서만 경찰인 것, 그것이 바로 보안경찰이고요. 다른 행정작용과 결부된 경찰 개념이 협의의 행정경찰이라고 해서 이 법치국가 시대의 경찰 개념이 분화가 됩니다.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로. 그래서 이제 보안경찰을 개념이 나타난 것이 2차 대전 이후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시험에서 헷갈리시는 포인트가, 자, 첫째는 경찰국가 시대에 이 내무행정만 경찰 개념이에요. 그러면서 외제군사가 제외됩니다. 경찰국가 시대의 경찰 개념은 외제군사가 제외된 내무행정만 경찰 개념인데, 이게 외제군사를 제외한 소극적, 이렇게 딱 엮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럼 살짝 넘어갑니다. 그러나 소극적은 법치국가예요. 고준경법이 모균에 소부하면 법치국가하고 소극적이 연결되는데, 문제는 이 내무경찰 여기에서 외제군사를 제외한 소극적 하면 살짝 넘어가 버릴 수가 있대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다. 외제군사를 제외한 내무행정, 이때는 그 내무행정은 소극적, 적극적 다 합해 있는 것이다. 이것을 염두에 꼭 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살짝 넘어버릴 수가 있고요. 자, 또 하나의 포인트가 지금 대륙법계 경찰 개념의 발전 과정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 개념은 대륙법계가 있고 영미법계가 있는데 우리는 대륙법계 경찰 개념을 얘기해요. 그런데 그 대륙법계 경찰 개념에서 경찰 개념의 완성체는 어디겠느냐? 이렇게 발전해 나가니까 꼭 이 보안경찰이 경찰 개념의 완성이라고 생각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법치국가에서 소극적 질서유지, 이 경찰 개념이 경찰 개념으로서는 완성된 개념인 겁니다. 다만 2차 대전 이후에 이 보안경찰은 개념이 분화되는 겁니다. 개념이 발전해 나간다는 것이 아니라 사회 변화에 따라서 개념이 분화되는 것을 그냥 나타내 준 거예요. 그래서 경찰 개념의 완성은 이 법치국가에서의 소극적 질서유지, 여기서 이제 완성이 된다. 그래서 법치국가에서 이 소극적 질서유지, 이것이 오늘날의 경찰 개념이다. 다른 수식어를 붙이지 않고 그냥 경찰 개념이라고 하면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실질적 의미의 경찰, 대륙법계의 경찰, 법치주의의 경찰, 그리고 광의의 행정경찰도 이 경찰 개념,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에 들어갑니다. 왜냐? 이 실질적 의미의 경찰인 소극적 질서유지, 이것이 분화가 돼서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로 나누기 때문에 광의의 행정경찰은 소극적 질서유지를 나타내는 이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광의의 행정경찰인 거예요. 자, 여기까지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제 자료를 보시면 이제 마지막 포인트가 이 세기의 문제입니다. 뭐냐? 몇 세기면서 16세기, 17세기, 18세기, 16세기, 15세기, 14세기 이 세기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이냐. 그것이 마지막 포인트다. 제가 거기다 좀 적어놨습니다. 뭐냐? 이 경찰 개념의 변천 여기에서는 중세독재 516 이것을 좀 외워주십사라고 제가 이제 그 밑에다 적어놨습니다. 왜냐? 세기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자, 그래서 중세독재 516 이것을 꼭 외워주십사. 중세독재 516이 뭐냐? 중세경찰 개념은 독일 제국경찰법에서 그 다음에 516 군사 쿠데타가 있지 않습니까? 뭐 중세가 언제 시작했는지는 책이 안 나와요. 그러나 언제 끝나는가는 나옵니다. 중세가 16세기까지예요. 이 16세기 독일 제국경찰법 나오면서 중세가 16세기까지거든요. 그래서 516 군사 쿠데타를 연관시켜서 중세독재 516 독일 제국경찰법 16세기 중세가 16세기까지다. 이렇게 이것을 암기를 해 놔주시면 어떤 현상이 있느냐. 자, 고중경법이 중세 다음에 경찰국가 법치국가가 나옵니다. 중세 다음에 경찰국가 법치국가가 나와요. 중세가 중세독재 516 독일 제국경찰법 16세기가 나오면 17세기 경찰국가가 17세기인 거예요. 법치국가가 18세기입니다. 그래서 중세독재 516 그 뒤에 중세가 16세기이기 때문에 경찰국가 17세기, 법치국가 18세기 이렇게 나오고요. 또 독일 제국경찰법에서 16세기입니다. 그러면 책 보시다 보면 이런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어디에서 경찰 개념을 정립하고 어디로 전파했다 이런 것이 나올 거예요. 근데 중세 독재, 독일 제국경찰법을 딱 해 놓으시면 독일에서 16세기에 제국경찰법에서 교행정을 제외한 그것을 경찰 개념이라고 했다더라. 그러면 독일한테 누가 전달해 준 것이 있어요. 어디서? 프랑스에서 독일로 전달한 것이 16세기보다 한 세기 전 15세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프랑스에서 독일로 전달해 준 것이 15세기 말인데 프랑스에서 정립은 뭐 평온한 그것이 14세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6세기가 독일 제국경찰법 그러면 독일로 프랑스에서 넘겨준 것이 15세기 말 그러면 프랑스에서 정립한 것 그것이 14세기 말 이렇게 쭉쭉쭉 연결된다. 16세기 17, 18, 16세기 15, 14 그 세기 문제까지 좀 풀어주실 능력을 갖추셔야 이 경찰 개념의 변천을 마음 놓고 좀 푸실 수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자, 법치국가 경찰 2번 보시겠습니다. 법치국가 경찰 개념을 포함한 법령, 판례 이것이 시대순으로 하면 지금 법치국가 경찰 개념을 왜 따지느냐. 법치국가 경찰 개념이 지금 우리가 오늘날 말하는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2차 대전 이후가 아니라 법치국가에서 경찰 개념이 확립한 이 소극적 질서유지 이 개념이 현대의 경찰 개념이기 때문에 그 현대의 경찰 개념인 법치주의 경찰 개념이 어떻게 확립됐느냐 판례, 법령 그것을 이 시험 문제에서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이제 좀 정리를 좀 해놨는데요. 이게 뭐 다들 좀 이렇게 많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일죄 크지경 가운데 있는 크루이츠베르그 판결만 판례고요. 나머지 4개는 법률입니다. 법령. 그래서 일죄 크지경 이게 이제 순서대로고요. 1이 프루이센 일반 란트법, 그다음에 죄가 프랑스 죄와 형벌법부전, 그다음에 이제 크로이츠베르그 판결이 있고, 그다음에 프랑스 지방자치법, 그리고 프루이센 경찰행정법 이렇게 좀 연결이 됐는데 이것이 시대 순서입니다. 일죄 크지경 시대 순서에 나타난 순서거든요. 그래서 가운데에다가 판례를 하나 끼웠습니다만 그것이 시대 순서다. 그리고 그 판례도 법령도 모두가 법치국가 경찰 개념을 나타낸 그 발전 과정이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하나 더 좀 나아가서 이것이 법령의 내용까지 좀 지문에서 물어보는 그렇게 좀 발전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한 법령마다 그 법령에만 나오는 문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구까지 좀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절 죄자 지위 경제, 일절 죄자 지위 경제, 일조의 크지경에서 크루츠베르그 판결을 빼놓고 일절 죄자 지위 경제 이렇게 좀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난특법에서는 절박, 죄와 형벌법전에서는 자유, 지방자치법전에서는 위생, 경찰행정법,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에서는 재량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표현이 나오면 바로바로 그냥 연결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절 죄자 지위 경제, 일절 죄자 지위 경제 그렇게 거기까지 좀 외워 주시고요. 자, 경찰의 분류가 나옵니다. 독보역, 목사행, 질질봉. 경찰의 분류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만 그 중에서 외울 수 있는 한 3개 정도만 제가 뽑아놨습니다. 그래서 독보역, 목사행, 질질봉 이렇게 좀 외워주시면 자, 업무의 독자성을 기준으로 해서 보안경찰, 협의회 행정경찰. 여기서 말하는 보안경찰은 우리 경찰서 보안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질상 보안경찰, 성질상 보안경찰, 일반 행정과 결부되지 않은 경찰 자체의 실질적 의미의 경찰, 그것이 이제 보안경찰이거든요. 성질상 보안경찰과 협의회 행정경찰로 업무의 독자성으로 일반 행정과 결부되느냐 안 되느냐. 그래서 그런 독자성을 기준으로 보안경찰, 협의회 행정경찰, 그다음에 목사행, 목적 또는 삼권 분립을 기준으로 해서 사법경찰, 행정경찰, 질질봉, 경찰 활동의 질과 내용, 이것은 경찰 활동의 질, 권력행정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 활동의 질과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질서경찰, 봉사경찰 이렇게 권력적이면 질서경찰, 권력적이지 않으면 봉사경찰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독보역, 목사행, 질질봉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4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 방지, 이게 경찰의 임무죠. 경찰의 임무죠. 경찰의 임무이면서 경찰인 겁니다. 경찰 개념이에요. 자, 이게 경찰 개념이에요. 여기에서 경찰 개념을 확대를 시키면 사법경찰하고 즉 수사권을 가진 수사사법경찰 플러스 서비스까지 합하면 이제 광의의 경찰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그것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아니고요. 영미의 경찰 개념이고요. 실질적 의미의 경찰, 대륙법계의 경찰, 법치주의의 경찰은 이 공안 질서 유지에 대한 위험 방지 여기로 그냥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찰 개념을 따지면서 이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 방지 이것을 학문적으로 이 정리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찰이기 때문에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수사 서비스를 합하면 이제 광의의 경찰 개념으로 넘어가서 영미 경찰 개념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네, 영미 경찰 개념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 직전에 이 대륙법계 경찰, 법치주의 경찰, 실질적 의미의 경찰, 광의의 행정경찰 여기 개념과 동일시되는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 방지 이 문구를 세부적으로 뜯어서 살펴보는 겁니다. 세부적으로 뜯으면 어떤 것이 나오느냐? 공공의 안녕이 나오고요. 공공 질서가 나오고요. 위험이 나옵니다. 그래서 공공의 안녕, 공공 질서, 위험 이것을 따져보는 것이 경찰을 따져보는 겁니다. 경찰 개념을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공공의 안녕이 나오는데요. 공공의 안녕은 공공의 안녕이 있고 공공 질서가 있고 위험이 있어요. 근데 특히 공공 질서와 대비를 해서 어떤 위치를 점하느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십시오. 공공의 안녕이 뭐죠? 공 아닙니다. 공공의 안녕 공 아니에요. 여러분 공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치안이란 말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공안이란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치안, 다스릴 치자지 않습니까? 어떤 안전을 다스리는 거예요. 위에서 밑을 내려다보는 개념입니다. 공안, 공공의 안전, 말뜻 그대로 그냥 공공의 안녕. 훨씬 더 중립적으로 또 공익적으로 규정한 표현이 이 공안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느낌으로는 중국 공안 때문에 이 공안이란 말을 안 써요. 사실은 이 성질 의미상에서 보안경찰 할 때 그 보안경찰이 사실은 공안경찰이 됐었어야죠. 그러나 중국 공안 때문에
의미가 너무 좀 한국 사람들한테 안 좋게 돼서 우리는 이제 보안이란 말을 씁니다만 실제로 이제 공안이란 말을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드리신 말씀은 공안이란 말이 너무 좋은 말이다. 너무 좋은 말이다. 공공의 안전. 그래서 경찰 하면 공안으로 다 통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거기 표현을 보시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를 포함하는 상위 개념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왜 상위 개념이냐? 공안 그 자체가 공공의 안녕, 그게 경찰인 거예요. 물론 이 개념을 좀 발전시켜서 공안, 질서 유지에 대한 위험의 방지 이렇게 개념을 확장을 시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이 경찰 개념에 공안이 빠져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보호, 공안 있을 때 어떤 것이 상위 개념이냐? 당연히 공안이 상위 개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보호를 포함하는 상위 개념이다. 왜냐? 공안이 너무 좋은 말이고 공안이 곧 경찰을 나타내는 중립적인 공익적인 개념이다 라고 생각을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 공안 안에는 세 가지 요소, 세 가지 하위 개념이 또 있습니다. 뭐냐? 법질서, 국가, 개인. 법질서의 불가치성, 국가의 보호, 개인의 보호,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 중에서는 또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할까요? 법질서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왜냐? 여러분, 법질서가 있고 국가가 있고 개인이 있어요. 그런데 국가라는 것은 여러분 추상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들어낸 개념이지 국가라는 것이 어디 있어요?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들이 있을 뿐입니다. 자, 그래서 국가라는 개념은 너무 추상적이고요. 국민 개인은 너무 지엽적이에요. 그래서 법질서, 국가, 개인이 있을 때는 추상적인 국가 말고 지엽적인 개인 말고 법질서가 가장 중요한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의 안녕 제1요소가 법질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법질서의 불가침성, 이것이 공공의 안녕의 제1요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법질서를 지킴으로써 국가와 국민을 함께 지킨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십시오. 법질서, 국가, 개인 이것이 있을 때 법질서를 지킴으로써 국가와 개인을 함께 지킨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법질서가 이 공공의 안녕 제1요소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질서의 불가침성, 국가의 존립, 개인의 보호 이 세 가지 하위 개념이 공공의 안녕을 밑에서 떠받치는 세 가지 하위 개념 또는 하위 요소들인데 그 중에서 법질서의 불가침성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공공의 안녕 제1요소다. 이것을 아시고 자, 그러면 공공질서가 나오면 공공질서는 불문규범의 총체라고 하셔야 됩니다. 왜냐? 공안 안에 경찰 개념이 싸그리 다 들어가요. 싸그리 들어가고 그 주변에 있는 멀쩡한 주변에 있는 것들을 공공질서로 보완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안으로 다 담고 나머지 떨거지들을 이 공공질서로 추가로 추스르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질서는 불문규범의 총체다. 그러면 반대 개념으로 공안이 성문규범의 총체입니다. 이 실무정화 기본 문제집에는 성문규범의 총체다 이것은 안 나와요. 그러나 공공질서가 불문규범의 총체라는 말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질서 유지가 불문규범의 총체다 이 말 반대편에 공공의 안녕이 성문규범의 총체다 이 말씀도 생각을 해 주십시오. 즉 어떤 법령이 구체적으로 딱 나온다 그러면 바로 공안으로 연결시켜야지 그걸 질서 유지로 연결시키면 시험 문제에서 지문에서 안 된다. 틀린 지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공공질서 관련해서는 추가로 이 공공질서라는 개념이 불문규범의 총체이기 때문에 상대적 유동적 개념이다. 왜냐? 딱 규정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전면 규범화, 성문화 추세에 따라서 적용 여지가 점차 축소돼 가고 있다. 오늘날 국회도 그렇죠. 행정부에서 또 명령을 만들고 그러면서 계속 규범화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올해만 해도 얼마나 많은 법령들이 새로 제정되고 개정되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수험을 굉장히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법령들이 엄청나게 제정되고 개정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공공질서의 개념은 약화되는 거죠. 적용 여지가 축소되는 것이죠. 적용 여지가 확대된다라고 하면 이제 틀린 개념입니다. 자, 세 번째로 경찰 개념의 세 번째로 유형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오상추 이것을 좀 생각을 해줘야 된다. 뭐냐? 위험의 종류로서 뭐 구체적 위험과 추상적 위험이 있고요. 또 외관적 위험, 오상 위험, 뭐 위험 혐의 이런 개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경찰이 개입하면 안 되는 위험, 경찰이 개입하면 위법해지는 위험은 딱 하나입니다. 오상 위험밖에 없어요. 오상 위험. 오상 위험을 곧 추정적 위험이라고도 하고요. 오상 위험, 추정적 위험 딱 이거 하나만 개입해서는 안 되는, 개입하면 위법이 되는 위험입니다. 그래서 오상추, 위험하면 오상추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그러면 오상추하고 그 추가 추상적이라고 생각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추정적, 추정적이라고 당연히 떠올리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공부를 하시면서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구체적 위험 또는 최소한 추상적 위험이 있으면 개입이 가능하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런 표현들을 계속 거치면서 여러분들이 이 오상추 이렇게만 외워도 오상위험 이꼬르 추정적 위험이고 이것만 개입을 하면 위법한 것이 되는구나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오상추 이렇게 외워주시기 바라고요. 좀 하나를 좀 더 파악하자면 위험 혐의라는 것이 있는데요. 위험 혐의는 경찰은 위험 혐의만 있어도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은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위험 혐의가 있으면 혐의를 밝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험 혐의가 있을 때 경찰이 개입할 수 있어요. 활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위험 혐의라는 것은 위험의 가능성은 예측되나 실현이 불확실한 경우이기 때문에 위험 존재 여부가 명확해질 때까지는 예비적 조치에 국한된다. 즉 위험 혐의가 있는데 전면적으로 개입한다 라고 하면 틀린 지문이다. 거기까지 하나 좀 알아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좀 알아두시려고 하면 지금 위험이란 개념이 나왔는데 시험 지문에 이것과 헷갈리게 나오는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손해란 개념입니다. 위험과 손해란 개념을 섞어서 지문에 풀어버리는데요. 자, 위험은 공공의 안녕 질서에 손해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자, 위험이 손해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는 상태예요. 손해는 보호법에 관한 정상적 상태의 객관적 감소입니다. 그래서 위험 안에 손이 있어요. 손해 안에 위험은 없어요. 그래서 위험 안에 손이 있다. 그래서 위안손 이렇게 유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위험 안에 손해가 있다. 그래서 위안손 이렇게 생각해 주고요. 손해 안에 위험은 없어요. 손해는 객관적 감소입니다. 객관적 감소. 정상적 상태의 객관적 감소가 손해고요. 그 손해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는 상태가 위험이에요. 그래서 위험 안에 손해가 있습니다. 위안손. 손해 안에는 위험이 없어요. 손해 안에는 객관적 감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뜻을 잘 생각해보면 맞습니다. 그러나 시험장에서 지문을 풀려고 하면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위험과 손해를 섞어서 출제하는데 위험 안에 손해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좀 해주십시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한국 경찰은 이제 근현대사가 나오는데요. 자, 먼저 갑오 개혁 이후부터 일제 시대까지 이제 쭉 이렇게 나오는데 그 핵심이 뭐냐? 경찰 기관의 변천사입니다. 그래서 경찰 기관의 변천을 제가 좀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청부, 총총국, 총총구를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먼저 경무청. 갑오 개혁 때 경무청이 신설됩니다. 거기서 이제 경무청의 청이고요. 이 경무청은 한성부 내로 제한됩니다. 그다음에 그 장은 경무사고요. 그다음에 경부입니다. 광무개혁의 일환으로 경부가 설립됩니다. 이 경부 역시 한성부 내로 제한이 됩니다. 그런데 이 광무개혁의 일환으로 설립된 이 경부가 광무개혁이 실패하면서 경부도 실패를 해요. 공제의 기본세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경부 대신이 1년여 만에 12번이나 교체된다. 이런 표현, 12번이나 교체된다라는 그 표현이 이 경부 체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작동을 하지 않는 것이죠. 불안정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실패합니다. 실패하고 1902년에 경무청이 다시 생깁니다. 근데 이때 경무청은 갑오 개혁 때 설립된 그 경무청하고 성격이 다른 것이 전국을 관할로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날 경찰청의 원형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1902년 경무청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1905년 을사조약 이후에 경부가 설립되고요.
그래서 통감부, 을사조약 이후에 이제 통감 정치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일제에서 일제가 통감 정치를 시작하는데 통감부 안에 경부를 설립하고요. 그다음에 1910년 강제 병합 직전에 이 경부를 경무총감부로 바꿉니다. 이것은 역시 이제 그 통감부 아니고요. 그래서 강제 병합 직전에 통감부 안에 경무총감부가 설립됩니다. 그래서 경부가 경무총감부가 되는 것이죠. 강제 병합한 다음에는 그 소속이 총독부가 되는 거죠. 총독부 경무총감부가 되고요. 그래서 마지막 국이 1919년 이제 그 3.1 만세운동 뒤에 일제가 이렇게 헌병경찰 체제를 보통경찰 체제로 전환하면서 경찰을 축소합니다. 형식상 축소하는 것이죠. 실제로 하는 일은 똑같은데 그때 이제 경무국을 만듭니다. 경무총감부가 경무국으로 바뀌죠. 그래서 이 전체가 청부, 총국 이 흐름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마지막 3.1운동 이후에 이 경무국은 이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뭐냐? 미 군정에 경무국이 설치돼요. 또 1948년 정부 수립할 때 치안국이 설립됩니다. 그때 우리가 독립적인 부가 아닌 경무국, 미군정 경무국, 또 치안국 이렇게 국 단위로 들어오는 이유가 거기 그런 이 기본서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일제시대 관리, 일제시대 조직 체계를 모방했다 이런 표현이 있다. 그게 1919년 이후에 설치된 이 경무국, 1919년 3.1운동 뒤에 일제가 경무총감부를 경무국으로 바꾸거든요. 그 경무국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청부, 총국 이 마지막 경무국이 미 군정 경무국, 그 다음에 정부 수립할 때 치안국 이것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다. 거기까지 좀 간략하게 생각을 좀 해주시고요. 자, 6번 한국경찰권의 상실 과정이 나오는데요. 취한사경 1회사전, 취한사경 1회사전 이렇게 좀 이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취한사경, 취극서, 한일협정, 사법감옥사무 위탁각서, 경찰 사무 위탁각서 이렇게 나오고요. 취한사경 1회사전, 일본인, 외국인, 사법감옥사무, 전체 경찰사무 1회사전, 취한사경 1회사전 이렇게 좀 연결을 시켜주시고요. 자, 7번 임시정부 경찰 조직이 나옵니다. 여러분 올해 실무종합기본서, 공제기본서 변화의 핵심이 한국경찰사거든요. 근데 그 한국경찰사 안에 다른 부분이 아니라 이 임시정부 경찰 조직이 굉장히 분량도 어느 정도 되고 또 그 정리가 제대로 돼 있어요. 딱 비교할 수 있게 딱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한국경찰사에서 출자가 된다라고 하면 임시정부 경찰사에서 출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자,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거기에다가 경연의 무위, 경연이 무위로 끝났다. 이런 표현을 제가 거기다 이제 넣어놨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 이 경연의 무위 이걸 꼭 외워주셔야 된다. 왜냐? 경연이가 상해시대고요. 무위가 중경시대입니다. 충칭, 중경시대예요. 근데 그 두 가지가 절묘하게 딱 비교할 수 있게 딱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출제위원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눈에 딱 갑니다. 오늘날 이 사회에서 굉장히 임시정부 그것이 부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경찰에서도 임시정부 경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띄우고 있거든요. 그것과 맞물려서 공제의 기본서에도 굉장히 정리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꼭 보셔야 된다. 경연이 무위로 끝났다. 이걸 꼭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경연이 무위로 끝났다. 이게 상해시대고요. 이게 중경시대입니다. 충칭, 중경시대예요. 이 사이에 고난의 이동 시기, 1932년 윤봉길 의사의 의거 뒤에 1932년부터 1940년까지 이 고난의 이동 시기가 있고요. 그 뒤에 중경으로 이어집니다. 근데 두 시대가 완전히 다르죠. 왜냐? 여러분 상해는 중국의 동쪽 바닷가에 있고요. 중경은 저 내륙에 있습니다. 8년 동안 우리 임정 요인들이 엄청 도망다니고 힘들고 고난의 진짜 그야말로 이 기본서 표현대로 고난의 이동 시기를 겪고 나서 중경시대를 맞이했기 때문에 완전히 분리되는 시기인데 분리되는 시기에 경찰 조직들이 뚜렷한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김구 선생이
상해 임시정부 초대 경무국장 하셨다는 것은 아시셨습니까? 그래서 이게 당연히 경무국이죠. 이건 연통제예요. 연통제에는 행정조직으로 독판부가 있고요. 경찰로서 경무사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의경대예요. 그래서 경연이 무효로 끝났다. 경연에는 경무국, 연통제, 의경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중경시대의 무위는 경무과, 앞이 경무국이니까 상해시대가 경무국이니까 여기는 경무과고요. 여기는 경위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연의 무위, 경연이 무위로 끝났다. 이것을 꼭 생각을 해주십시오. 이것부터 딱 생각을 해주시고 세부적인 것을 보셔야 됩니다. 세부적으로 보시면요. 자, 먼저 거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무국 첫째 줄을 보시면 대한민국 임시정부 장정에 규정이 되어 있더라. 그러니까 정식 직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직제가 대한민국 임시헌장, 임시정부의 헌법인 임시헌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헌법인 임시정부 헌장은 10개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10개 조항 안에 경무국, 경찰 규정되어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어디에 규정되어 있느냐? 대한민국 임시정부 장정, 임시정부의 정부조직법이라고 할 수 있죠. 임시정부의 정부조직법인 대한민국 임시정부 장정 안에 경무국 직제가 규정되어 있다. 임시헌장이 아니다. 이것을 먼저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정식 예산이 편성되고 계급별 소정의 월급이 지급됐다. 자, 정식 예산이 편성되고 계급별 소정의 월급이 지급됐다. 계급별 소정의 월급이 지급된 이런 것까지 뭔 교과서에 나오냐? 여러분, 소정의 월급이 지급됐다는 것이 그냥 가서 뭐 봉사하거나 임시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공식적으로 조직이 돼 있었다, 편제가 됐었다.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이 월급이 지급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정의 월급이 지급됐다는 것이 뭐 괜히 하찮은 사항을 담아놓은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도 담아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정식 예산이 편성된 월급까지 지급된 정식 편제였다. 이것을 이제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연통제는 먼저 이것이 상해에서 운영한 경찰 조직이 아니라 국내, 한반도 안에 국내 연계를 위해서 국내에서 실시한 제도가 연통제다.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가 국내에 있지 못하고 중국에 있었지 않습니까? 중국 상하이에 있었기 때문에 국내와의 어떤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 국내와의 연계를 위해서 이 연통제를 실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연통제를 뭐 상해에서 실시했다, 중국에서 실시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틀린 지문입니다. 각 도에 독판부, 행정기관으로 독판부를 두고 그 산하 경찰기구로 경무사를 뒀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독판부는 행정조직, 경무사는 경찰기구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의경대로 넘어가면 각 교민단체의 의경대 조례를 통해서 자치경찰조직으로서의 의경대를 조직했다. 기본서를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면 거기다 좀 살짝 좀 적어 놓으십시오. 임시정부는 임시거류민단제를 공인했다. 임시거류민단제. 임시거류민단제. 뭔 말이냐면 임시거류민단제에서 자, 우리 임시정부 소속 국민들이요. 자체적으로 어떤 조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거기다 이제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거에 바탕을 해서 교민단체 의경대 조례를 통해서 나온 것이 이 자치경찰조직으로서 의경대다. 그래서 이 의경대는 임시정부 직속조직이다 하면 이제 틀립니다. 그죠? 자치조직이니까요. 임시정부 직속조직이 아니라 이 교민단체, 이 상해 교민단의 의경대 조례를 통해서 상해 의경대가 설립된 거죠. 그래서 자치경찰조직이다. 임시정부 직속조직이 아니다. 그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자, 중경시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경시기에는 무위, 경연이, 상해시대 경연이, 중경시대 무위로 끝났다. 그래서 경묵과 경위대 이렇게 있습니다. 이 경묵과 경위대는 근거 법령이 좀 달라져요. 그것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경묵과는 대한민국 잠행관제가 나옵니다. 아까 대한민국 임시정부 장정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제 상해시대고 대한민국 잠행관제. 잠행관제가 어떤 뜻이냐면 잠행, 잠시, 임시관제를 말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자맹관제, 임시로 실시하는 관제를 얘기해요. 대한민국 자맹관제에 따라서 교무과가 설치가 됐고요. 그래서 임시헌장이나 임시정부 장정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자맹관제고요. 경희대는 경희대 규정이라는 것이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경희대 규정을 근거로 이 경희대가 설치됐습니다. 이 경희대는 특히 주목할 것이 그 4번을 보시면 임시정부 요인들이 나중에 광복된 다음에 환국을 할 때 경희대에서 수행을 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경희대에서 임시정부 요인들을 수행했다는 말은 이 경희대가 문의만 있는 조직이 아니라 실제로 정식으로 편제되고 정식으로 활동을 한 조직이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희대 관련해서는 경희대 규정에서 설치됐고 또 문의만 있는 조직이 아니라 실적으로 활동을 했다. 임시정부 요인들이 환국을 할 때 경희대에서 보좌를 했다. 수행을 했다. 이것까지 좀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대문경찰의 표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문경찰의 표상은 이 부분 역시 이제 굉장히 늘어났어요. 공제의 기본서 안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고 뭐 심지어 뭐 6.25 그것까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제 생각에는 뭐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자 이제 백범 김구 선생께서 임시정부 초대 경무국장이라는 것은 아시고 혹시라도 다른 인물이 더 들어간다면 뭐가 들어갈까? 자 2대 경무국장 정도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대 경무국장께서 김용원 선생이신데요. 자 김용원 2대 이용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원 여러분 이발소가 우리 이제 그 존경스러운 우리 저기 애국지사분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러나 또 시험이기 때문에 자 이용원, 김용원, 이용원 이렇게 좀 기억을 좀 해 주십시오. 이 2대 경무국장까지는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좀 더 멀리 다른 애국지사분들은 뭐 김석 선생 이런 분들은 김석 선생, 김철 선생 이런 분들은 조금 나오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2대 김용원 선생, 이용원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자 문영순 경감은 제주 4.3 사건 때 우리 좀 억울하게 이제 사망하실 수 있는 분들을 구하신 분인데요. 제주의 달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제주 하면 4.3 사건 바로 떠오르고요. 그 다음에 문이 달이지 않습니까? 써니 해고 문이 달이기 때문에 제주의 달 이렇게 좀 하나 좀 적어 주십시오. 그래서 제주의 달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이 문영순 경감께서 이 총살 명령이 내려왔는데 거기다가 부당함으로 불이행 이렇게 한자로 부당함으로 불이행 이렇게 쓴 그 문서가 그대로 지금 남아 있더라고요. 참 뭐 굉장하신 우리 이제 경찰 선배님이신데 독립군 출신이시고요. 제주의 달 이렇게 이어주시고요. 자 차이령님은 제가 거기다 차차차 해놨습니다. 왜 차차차 해놨느냐? 여러분 지금 다른 분들은 전부 다 호국경찰의 표상 또는 뭐 인권경찰의 표상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요. 차이령님은 호국경찰의 표상이자 인권경찰의 표상이자 문화경찰의 표상입니다. 이 대한민국 경찰 가운데 문화훈장을 받으신 분은 유일하게 차이령님 한 분이세요. 이 차이령님의 일대기를 보면은요. 제가 경찰교육원 근무할 때 이분과 관련해서 뭐 토론도 하고 주제 발표도 하고 이 현장경찰관 교육자료도 만들고 좀 그랬는데요. 이분 일대기를 읽으면 야 진짜 한 인간이 이렇게도 숭고하고 멋지고 이런 존경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구나 그런 것을 느끼게 하는 좀 그런 선배님이시거든요. 대단하신 분이고 예전에 여명의 눈동자 할 때 거기 이제 박상원 그 다음에 최재성 이런 분들이 남자 주인공을 하셨는데요. 그 두 분이 맡은 역할 두 분의 역할 모델이 전부 다 이분이세요. 이분이 왜냐면 빨치산 토벌대장도 했고 또 독립운동가 출신이고요. 또 그렇게 잡은 빨치산들을 그 인도주의로 대해서 가장 빨치산을 많이 잡은 사람인데 빨치산들이 또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이 차이력이에요. 굉장히 좀 그런 인물인데 제가 거기다가 차차차 적어놓은 것은 만약에 시험 지문에 호국경찰의 표상 이렇게 뭐 인권경찰의 표상 이렇게 나오지 않고 호국경찰, 인권경찰, 문화경찰 이렇게 어떤 표상의 제목이 여러 개 나온다. 그러면 차차차 차이력이십니다. 그래서 차이력님은 차차차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자, 최규식 정종수님 거기 밑에는 최고라고 좀 적어주십시오. 최고. 뭐냐면, 자, 최규식님이 1968년 1월 21일 날 그 북한에서 무장 공비 30여 명이 밀고 내려왔을 때 청와대를 향해서 막 달려가는데요. 군 저지선이 너무 늦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딱 막 달려가는 겁니다. 청와대를 향해서 뭐 기관단총 들고 달려가는데 얘네들이 통과하고 나면 이 저지선이 딱 설치되고 통과하면 설치되고 하면서 만약에 자문 검문소, 이 자문이 창의문입니다. 창의문의 옛 이름이 자문인데 자문 검문소에서 통과했다. 바로 청와대예요. 그래서 이 최규식 경무관께서 태극 무공훈장을 받으셨거든요. 태극 무공훈장이라는 것이 이 무공의 이 최고 훈장입니다. 왜 그러냐? 최고의 여기 청와대를 지켰다는 것은 곧 국가를 지킨 거지 않습니까? 최고의 역할을 하신 최고의 훈장을 타신 분이 이 최규식님입니다. 그래서 최규식님은 최고 훈장, 청와대를 지킨 최고의 공훈, 최고의 훈장을 타신 분이기 때문에 최규식이다. 이렇게 좀 연결을 좀 시켜주십시오. 최고 이렇게 적어주십시오. 자, 광주 민주화 운동 때 총으로 쏴서 진압해라라고 한 명령을 거부하고 총을 안 쏘신 분이 안병환님이십니다. 그래서 총을 안 쏘신 안병환님이다. 이게 좀 연결을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경찰 연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찰 연표는요, 이 부분이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체를 보시지는 못하더라도 이 정도는 좀 보시면 좋겠다. 자, 먼저 우리 경찰 창설이 1948년이 아니고 45년이에요. 정부 수립은 48년인데 경찰은 이미 45년도 10월 21일 날 창경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1948년 정부 수립을 정부 수립이라고 하지 건국이라고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건국이라고 했어요. 1948년 정부 수립을 건국이라고 할 때 우리 경찰을 건국경찰이라고 한 이유가 경찰은 정부 수립되기 건국되기 이전에 45년도에 이미 경찰을 창경했기 때문에 건국경찰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48년 다른 때가 아니라 45년도에 경찰이 창설했다. 그걸 알아주시고 그 바로 다음 해가 여경제도고요. 또 그 다음 해가 중앙경찰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창경, 여중 이렇게 이제 순서를 생각해 주시고 자, 53 경직이 나옵니다. 53 경직으로 이어주세요. 뭐냐? 여러분 오징어 삼겹살을 불판에 올리면 오징어 쫙 경직됩니다. 그래서 53 경직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3년도에 경직법이 제정됐고요. 54가 경범입니다. 경범죄처벌법은 54년도예요. 여러분 53할이라고 아시죠? 일본어로 53할이가 뭐 끝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범 끝을 내야 됩니다. 해결해야 돼요. 경범죄인 경범 53할이 쳐야 돼요. 그래서 경범 54 경범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1960년도에 4.19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제2공화국 헌법이 제정되는데 이때 경찰 중립화 규정을 뒀다. 이것도 좀 생각을 해주십시오. 뭐냐? 여러분 4.19가 왜 일어났습니까? 부정선거 때문에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부정선거 때문에 일어난 4.19 그 시국에 가장 경찰한테 요청됐던 것이 정치적 중립화였거든요. 그래서 4.19 뒤에 2공화국 헌법에서 경찰 중립화 규정을 둔 이유가 바로 부정선거 때문에 그 부정선거에 경찰이만 앞장서서 했던 그것 때문에 4.19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 바로 직후에 2공화국 헌법에 경찰 중립화 규정을 뒀다. 자, 62년 3공화국 헌법. 3공화국 헌법이 이 경찰로서는 완전 진짜 잊지 못할 헌법입니다. 이 경찰을 바닥으로 떨어뜨린 헌법이 이 3공화국 헌법이거든요. 그래서 검사의 독점적 영장 청구권을 헌법에 규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우리 이 경찰이 이 검찰에 완벽하게 종속이 돼버리기 시작하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경호 기능 관련해서는 이제 경호실에 완전 종속되고요. 정보 기능 관련해서는 중앙정보부에 완전히 예속돼 버리고요. 완전히 이 경찰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게 바로 이 3공화국 헌법이에요. 그래서 1962년 말에 이 3공화국 헌법에서 검사의 독점적 영장 청구권이 이 헌법상으로 헌법에 들어오면서 그 전부터는 헌법에 그런 내용 자체가 없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것도 좀 생각을 해주시고 자, 1968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이 최규식 님이 청와대를 지킨 121 무장 공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왜 기억해 주셔야 되냐면 68년도 69년도 그다음에 74년도 이 영부인 저격 사건 이런 것들이 또 연도 문제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68년도 121 사건이 있었고요. 그 바로 직후에 경찰 공무원법이 제정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최규식 님이 이 군을
제끼고 이 최고의 공을 세웠잖아요. 이제 그 뒤부터 이제 경찰에 대해서 조금씩 이 좋아지는 것이 순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규식님의 어떤 순직이 있는 121 사태, 그것이 68년도고요. 그 다음에 바로 직후에 경찰 공무원법을 제정을 해준 거예요. 그것이 69년도입니다. 근데 그 69년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육자랑 구자가 서로 뒤집힌 글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을 뜻합니다. 사람을 뜻해요. 그래서 사람 법인 경찰 공무원법은 1969년이다. 양, 사람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해 주시고요. 1974년도에 영부인 저격 사건이 있으면서 이 치안본부로 경찰이 승격합니다. 그래서 치안국에서 치안본부로 승격해요. 근데 이 1974년은 자, 영부인이 돌아가신 사건이지 않습니까? 영부인 치사 사건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영부인 치사, 칠사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75년도에 소방이 떨어져 나갑니다. 소방이 75년 떨어져 나가는데 여러분 이것은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제가 이제 거기다가 맨 끝에다가 이치로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이치로. 여러분 뭐 이치니 산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치로, 일본어로 이치로가 큰아들이에요. 여러분 이제 소방에서는 괜히 기분나쁘게 제가 이것을 뭐 소방을 비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시험으로 여러분 경찰의 큰아들을 소방이라고 생각한다면 큰아들이 떨어져 나간 해가 이치로 75년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79년도에 경찰대 설치법이 제정됐습니다. 뭐 친구끼리 경대가니까 79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끝에 1991년도에 경찰법이 제정됐습니다. 경찰법 제정되고 그 경찰법 안에 이제 경찰청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1991년은 앞으로 해도 1991, 뒤로 해도 1991이에요. 우리 경찰로서는 진짜 오늘날의 경찰이 바로 1991년 경찰청, 경찰법 체제의 경찰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소중한 해가 1991년이다. 그래서 1991년, 앞으로 해도 1991, 뒤로 해도 1991, 그 완벽한 해에 경찰법이 제정되고 경찰청이 출발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요. 자, 10분만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